전기료 9배 폭등. 공장 가동 중단. 유럽 최강 경제대국에 참담한 몰락. 2023년 4월 15일 독일이 마지막 원전 3기를 영구 폐쇄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뉴데일리가 보도한 충격적인 기사 한 편이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안전하면 연장한다더니 실상은 재가동 또 퇴짜 탈원전 시즌2 현실되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3년 4월 설계 수명이 만료된 고리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안전하면 연장한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탈원전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탈원전을 선택한 국가들이 겪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독일, 대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위험한 길. 반대로 원전을 확대하는 중국, 미국, 프랑스의 선택. 과연 누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팩트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일. 한때 유럽 경제의 엔진이라 불렸던 이 나라가 지금 에너지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2023년 4월 15일 독일은 마지막 원전 3기를 영구 폐쇄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호했지만 그 대가는 독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2019년 5월 7일 한국경제신문은 탈원전은 값비싼 실패. 독일서도 비판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독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입니다. 슈피겔은 독일의 실패한 사업이라는 기사에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국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 발전소 17기를 2022년까지 가동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평균 3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2조 원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담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이데일리는 팩트체크. 독일 탈원전으로 전기료 폭등 18년간 2배 증가라는 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0년 킬로와트 시당 13.94유로센트에서 2014년 29.14유로센트로 109% 폭등했습니다. 18년 만에 2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전기료 상승률은 9%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2022년 3월 18일 한국경제신문은 전기료 9배. 폭등 난방도 못해 독일 프랑스 뒤늦은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독일의 한 가정은 850달러, 우리 돈 약 100만 원이 찍힌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1년치 요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세계 2위 아연 제련업체인 니르스타가 9배나 치솟은 전기료 때문에 공장 가동을 3주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회사의 전기료는 킬로와트 시당 50유로에서 400유로로 뛰었습니다. 9배 폭등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34.89센트로 OECD 평균 19.61센트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한국의 10.68센트와 비교하면 3배가 넘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환경입니다. 독일 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의 6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2019년 1월 해당 목표 달성을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전을 없앤다고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겁니다. 원전 대신 석탄 화력발전소를 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슈피겔은 독일이 계획대로 완전한 탈원전 탈화석 연료화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5배 많은 대체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2조 유로에서 3조 4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620조 원에서 4,455조 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슈피겔은 독일의 에너지원 전환 사업은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전기료 부담과 더불어 과도하게 늘어난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전기요금만 대폭 올랐습니다. 이것이 탈원전의 현실입니다. 이제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대만 정부는 2025년까지 원전을 전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의 2025년 9월 19일자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실제로 2025년 5월 마지막 원전을 폐쇄했습니다. 대만은 섬나라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박입니다. 2017년 6월 19일 로이터 통신은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원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좁은 국토, 높은 인구 밀도,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 이런 나라에서 원전 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까요? 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합니다. 대만의 경우 여름철 태풍과 겨울철 바람 부족으로 풍력 발전이 불안정합니다. 태양광 역시 구름 낀 날이면 발전량이 급감합니다. 안정적인 기저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을 포기하면 결국 화석 연료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탄소 중립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더 심각한 건 전력 부족입니다. 대만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반도체 공장들이 멈춰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입니다. TSMC 같은 기업들이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문학적인 손실입니다. 대만 정부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원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LNG 발전소를 늘리고 있지만 이것도 화석 연료입니다. 탄소 배출은 줄어들지 않고 전기료만 오르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섬나라나 반도국가처럼 에너지 자급이 어려운 나라는 원전 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건 좋지만 국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고 산업이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뉴데일리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안전하면 연장한다더니 실상은 재가동 또 퇴짜 탈원전 시즌이 현실되나라는 제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3년 4월 8일 40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된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 운영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0월 23일 제223회 원안위 전체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심사는 2025년 9월 25일 제222회 원안위에 상정된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원안위는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데 대해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이것이 석연치 않은 핑계라고 지적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도 이유를 대며 재가동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도미노 효과입니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심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국내 노후 원전들의 계속운전 심사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입니다. 2024년 9월 28일과 2025년 8월 6일 설계 수명이 끝난 고리 34호기, 2025년 12월 22일과 2026년 9월 11일 설계 수명이 끝나는 한빛 12호기 등의 계속운전 심사 일정도 줄줄이 밀리게 됐습니다. 막대한 재정 낭비도 문제입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한 설비 개선 비용을 1,78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가동하지 않는 원전에 대한 유지, 관리비 등을 합치면 손실은 천문학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15년이 걸린다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원전 착공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메가와트, 수십 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을 30몇 기 어디에 지을 것이냐며 안전성이 담보된 원전은 연장해 쓰되 신규 원전 대신 풍력 태양광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안전성이 담보된 원전을 연장해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리 2호기 재가동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25년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 수통제소에서 부처 출범 이후 첫 풍력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3일에도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이틀 재생에너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전환을 추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연간 100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부는 탈탄소 전환의 선도부처로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조속한 이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 장관이 취임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원전 관련 행사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5년 9월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는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2025년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의 행보를 보면 이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전 업계 관계자의 말이 뼈아픕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즌2를 예고한 것과 다를 게 없다.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가장 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을 방치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에너지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토가 비좁고 기후가 불안정한 우리나라에서 발전원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없다.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바뀌어 혼란스럽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발전 사업은 국가 재정을 노린 이권 세력의 배만 불려줬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반대의 길을 가는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미국, 프랑스는 원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2025년 5월 15일 한국에너지신문은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29기의 원전을 건설 중인 중국 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중국은 57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29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 63기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025년 1월 19일 글로벌 이코노믹은 중국 2030년 원자력 발전 글로벌 1위 전망 미국 유럽 제철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자로 63기 중 29기가 중국에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건설 중인 원자로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현재 건설 속도를 유지하면 2030년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전 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6월 9일 에너지경제신문은 중국 2030년 원전 용량 2배 이상 확대? 대부분 동해안 구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전경영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 5개년 발전 계획 2021년부터 2025년에 따르면 원전 설비 용량은 2025년까지 70기가와트, 2030년까지 120기가와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30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전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2025년 4월 28일 머니투데이는 서해 연안 다닥다닥 현실화한 중국 원전 굴기 5년 내 세계 1위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중국원자력발전협회 CNEA가 2025년 4월 27일 발표한 중국원자력에너지개발보고서 2025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은 58기 6,096만 킬로와트의 가동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이 승인된 발전소 44기 5,235만 킬로와트를 더해 총 102기 1억 1,331만 킬로와트의 원전 총설비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8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짓는 나라입니다. 중국 핵에너지산업협회 CNEA는 현재 원전 건설 속도를 감안할 때 2030년 이전에 중국이 1위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미국도 원전 확대에 나섰습니다. 2025년 6월 18일 뉴데일리는 중국 15년 뒤 원전 용량 세계 최대로 한국 새 정부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5월 23일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늘리고 신규 원자로 인허가를 18개월로 단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영국도 신규 원전 사이즈 웰시를 짓는데 총 142억 파운드 약 2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2025년 5월 10일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어떨까요? 2022년 3월 18일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는 2050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텍소노미에 천연가스와 함께 원전을 포함하며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 전망을 보면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 시장 규모는 1,65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에 걸쳐 잠정 건설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은 344기에 이르고 그중 15년 내 건설 계획 중인 원전만 해도 88기에 달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분석도 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은 원전을 확대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 탄소 중립 달성, 에너지 안보 확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재로서는 원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과 대만이 선택한 탈원전의 길입니다. 전기료 폭등, 산업 경쟁력 약화, 탄소 배출 증가라는 참담한 결과가 기다리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 미국, 프랑스가 선택한 원전 확대의 길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저렴한 전기료,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자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뉴데일리 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탈원전 시즌2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성이 담보된 원전은 연장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리 2호기 재가동은 2년 6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두 번째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관련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원전업계는 이것이 핑계라고 지적합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전기료가 18년 만에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2022년에는 한 가정이 평소 1년치보다 많은 100만 원짜리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계 2위 아연 제련업체는 구배 치솟은 전기료 때문에 공장을 3주간 멈춰야 했습니다. 이것이 탈원전의 현실입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섬나라인 대만이 원전을 포기하면서 여러 차례 대규모 정전을 겪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에서 공장이 멈춰서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을 보십시오. 2025년 4월 기준 57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29기를 건설 중입니다. 전 세계 건설 중인 원전 63기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중국은 2030년이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전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1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23일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신규 원자로 인허가 기간도 18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영국은 신규 원전에 2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들은 원전을 확대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AI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방치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태양광은 밤에 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춥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24시간 돌아가는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단 말입니까? 원전업계 관계자의 말이 전국을 찌릅니다.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가장 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을 방치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에너지 관련 부처 공무원도 우려합니다. 국토가 비좁고 기후가 불안정한 우리나라에서 발전원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없다.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바뀌어 혼란스럽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독일처럼 전기료 폭탄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처럼 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누릴 것인가, 대만처럼 정전 사태를 겪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처럼 충분한 전력으로 산업을 키울 것인가. 2025년 10월 24일 뉴데일리 기사는 경고합니다. 탈원전 시즌2가 시작되고 있다고. 고리 2호기 재가동이 2년 6개월째 미뤄지고 있다고.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도 줄줄이 밀리고 있다고.
이것이 우연입니까? 의도된 지연입니까? 정부는 2025년 2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 이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단 한 번도 원전 관련 행사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풍력업계 간담회, 태양광업계 간담회를 연이틀 개최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연간 1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원전은 뒷전이고 재생에너지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하십니까?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수출 계약이 끊겼습니다. 기술자들이 떠났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원전을 살리려니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습니까? 이제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전하면 연장한다던 약속은 헛말이었습니다. 원전은 계속 멈춰 있고 재가동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독일처럼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대만처럼 정전 사태를 겪게 됩니다. AI 3대 강국은커녕 전력 부족으로 공장이 멈춰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고 안정적인 전력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국, 미국, 프랑스가 선택한 길입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구호가 아니라 팩트를 봐야 합니다. 독일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프랑스의 성공을 따라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